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작년 12월 C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함과 동시에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지 시간 15일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날 WTI 선물 가격은 종가 기준 배럴당 8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이 양자 컴퓨터 준비의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용 양자 컴퓨팅 솔루션 퀀텀 레디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간밤 리게텍 컴퓨팅과 D-웨이브 퀀텀은 이날 22% 이상, 아이온큐는 33%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밤사이 테슬라의 주가가 신형 모델의 중국 내 인기몰이와 대형 투자은행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서 8% 급등했습니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828.22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작년 12월 27일 이후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6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미국의 12월 근원 CPI가 전년 대비 3.2% 상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덕분에 밤사이 뉴욕 증시는 환호하면서 큰 폭으로 뛰어 올랐는데요. 다우는 1.6%, S&P 500은 1.8%,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2.4%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CPI 결과에 전날 한때 110선을 돌파했었던 이 달러 인덱스 109선 초반까지 밀려나게 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1,455원 선에서 진정세를 보였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이날 4.65%까지 완화되면서 이 기술주에도 다시 매기가 도는 모습 관측이 됐습니다. M7의 전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이 엔비디아와 메타, 알파벳은 3%대 상승했고요. 또 테슬라가 무려 8% 상승했는데요. 과연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겠고요.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자율주행까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용 양자 컴퓨팅 솔루션 퀀텀 레디를 발표하자 이 양자컴 관련주들 일제히 뉴욕 증시와 동시에 우리 시장에서도 현재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유리기판이 어제 인텔과 AMD, 또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시 한번 유리기판 전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시간내에서 급등이 나와줬었죠. 그 급등세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열기 이어가고 있고요.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호실적으로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끄는 금융주들 역시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강세를 보여줬었죠. 지금 이 시각 비트코인도 10만 선을 회복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의 현재 금리 수준을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5%포인트가 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서 이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코스피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좀 아쉽게 끝을 냈었습니다. 오늘은 1.2% 역시나 좀 진정되는 환율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국채금리 급등의 완화세에 지금 현재 2,527선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과연 30선까지 뚫을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개인이 모처럼 이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현재 매물 강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또 이 금융투자 쪽에서 오랜만에 순매수 이 기관 쪽에서 들어오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1.75% 역시나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이 금리 예상이 완화가 된다면 역시나 제약바이오 기술주들이 많이 힘을 받겠죠. 그에 따라서 현재 코스닥 724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에 나선 오늘 코스닥 시장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증시가 빨간불 켜면서 1% 이상 그리고 그 후반대에 강세 보이고 있는 코스닥까지 정말 기분 좋게 하루 출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로봇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CES 2025의 열기가 잠시 식나 싶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매크로 지표가 좋게 나와주면서 로봇, 자율주행, 이어서 AI까지 차례대로 기술주의 맥이 돌아오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로봇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뒤에서 할 거고요. 원래는 이제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더 나올까 봐 일단 그런 우려감 속에서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원래는 먼저 나왔었습니다. 저도 뭐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서 시장이 그렇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한번 흔들렸다가 움직이면 뭐 나쁠 거 없죠. 어차피 미국 시장은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거라 그랬고 우리나라 시장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어제 저는 차라리 빠졌으면 더 좋을 뻔했다. 왜냐면 그러면 로봇주라든지 양자 컴퓨터 한 번만 더 빠지면 저거 사면 되는 건데 최근에도 양자 컴퓨터 안 좋은 얘기 나올 때에서 그런 거 상관없다. 어차피 매매장은 빠지면 어차피 좋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나쁘게 얘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떨어져 있으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나쁜 얘기 맞아가고 또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양자 컴퓨터도 한 번 더 빠지면 저거 또 움직일 거니까 공략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제부터 먼저 미리 움직이더니 이제 안 내려오게 생겼죠. 그래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 부합, 그다음에 예상치 하회 CPI 지수가 그래서 그게 호재가 돼가지고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움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원래는 7월 달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안 할 수도 있다 얘기였다가 한 번 한다 그랬다가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그 얘기로 근데 저는 이 얘기 안 믿어요. 이 얘기로 6월 달에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올해 2번 할 수 있다. 아니 언제는 4번 한다 그랬다 2번 한다고 안 좋다고 해서 박살나더니 이제는 한 번 한다 그랬다 2번 한다 그러니까 그 호재가 돼 버렸죠. 커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매를 맞을 때 매를 1000대 맞으면 죽어요. 그렇죠? 만 대를 곤장 20대 맞고 막 30대 맞고 그러면 사람이 하여튼 거의 뭐 혼절을 합니다. 근데 1000대 맞으면 죽잖아요. 죽는데 뭐 100대 맞아도 200대 맞고도 죽는 사람들도 있죠. 매독 때문에. 그런데 1000대 맞는 거 9000대로 깎아준다라 그러면은 그게 호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웃긴 게 금리 인하를 계속 해줘야지 되는데 더 안 좋게 얘기했다가 그거보다 좋게 얘기하면 그게 호재가 됩니다. 어제가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한 번도 안 할 수 있거나 한 번 한다 그랬다가 이제 2번 할 수도 있다라니까 2번 한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연준에서 2번 한다 얘기 아니고 7월에서 6월 달로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를 2%대 맞추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양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얘기를 해서 지금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고 그러는 건데 이것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얘기 또 바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인플레이션 얘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그래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CPI가 어쩌고 저쩌고 매달 나오는 얘기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자 미국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이것만 보면 돼요. 자 5일선을 안착을 했느냐 돌파가 됐느냐 뭐 이런 거. 자 5일선을 지금 완벽하게 돌려 세웠죠. 그러면 다시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보수적으로. 그래서 어제까지는 수익 났던 거 있으면 좀 챙기고 아직 위험한 신호는 아니에요.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보내려면 지수가 2380이 깨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어제도 2380이 깨진 게 아니고 박스권 저항대. 자, 우리나라 시장 보겠습니다. 뚫은 건 아니에요. 지금 저항대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의 장이에요. 뚫지 않았잖아요. 아니 이걸 왜 못 뚫어요? 시원스럽게 오늘 뚫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크게 올라갈 생각도 없고 크게 빠질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매매의 장입니다. 차라리 어제 미국장이 떨어졌으면 더 떨어졌다가 더 싸게 공략해서 하는 전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미국 시장이 5일선 회복 안착을 보여줬으니까 그냥 박스권 매매하면 돼요 계속. 그래서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뭐 며칠 동안 더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겠죠 뭐. 어느 정도 올라갔다 부딪히면 또 떨어지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저점을 깨질 위험을 벗어났으니 오늘 종목들 보면은 일단 양자 컴퓨터 관련주 오늘 급등 나오고 있고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렇게 박스권장에서는 저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면은 먹을 폭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먹을 폭이 많지 않으면 따라가면 물리기 쉬우니까 그리고 오늘 또 움직이는 게 의료 AI가 오랜만에 좀 움직임이 좀 보이고요. 바이오 시밀러도 좀 움직이는 흐름이 보입니다. 순환매죠 이쪽은. 그리고 유리기판, HBM, 그다음에 뭐 조선주, 해운주 뭐 이런 애들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관련주다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니까 지수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아침에서 막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 시간으로는 아침보다 조금 소강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덜 올라간 애들, 그러니까 로봇주들도 좀 덜 간 애들, 패턴주,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들도 지금 오늘 SOLab이라든지 슈어소프트 이쪽에 강하게 움직이고 스마트 레드시는 강하게 움직이는데 강하게 움직일 때 쫓아가면 안 되고 먹을 폭이 있으면 괜찮아요. 스마트 레드처럼. 근데 먹을 폭이 좀 적다 싶으면은 들어가면 물립니다. 그러니까 좀 덜 움직인 쪽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로봇주를 덜 올라간 쪽으로 공략을 이따가 드릴 텐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순환매로 테마로 지금 바이오 시밀러, 의료 AI도 좀 살금살금 움직이거든요. 그다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지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남아 있고 나올 애들, 근데 차트가 떠 있지 않고 조정받는 애들은 다 괜찮아요. 어제 이제 폐옥 종목 드렸었던 이제 엑세스 바이오처럼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조정을 받아 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빠질 자리가 없죠. 그럼 그런 애들 올라가는 거예요. 좀 의료 AI 쪽도 약간 그런 쪽이고 드론도 약간 그런 쪽이고 가상화폐 쪽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애들 이런 애들은 지금 미국 시장이 돌렸잖아요. 뭐 크게 올라가겠다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급락하겠다의 신호는 지금 당장은 사라졌으니까 박스권 매매해. 어제는 좀 보수적으로 왜냐면 CPI 지수 앞두고 혹여나 나왔는데 예상치 부합이 아니고 예상치보다 높았더라. 인플레이션 물 건너갔더라. 이런 얘기 나왔으면 오늘 콱 하고 떨어졌을 텐데 근데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매 공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공략할 때는 그냥 5% 10%요 내에서 그냥 잘 매도해주면 되는 거고 받아야겠다 싶으면 사주면 되는 거고 그게 다예요. 지금 장은 그래서 매매 예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어제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을 땐 반응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CPI로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반전되는 모습이 관측이 되네요. 물론 이 PPI보다는 CPI가 금리 인하에 더 주요한 지표로 작용이 되긴 하지만요. 또 특히 CPI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주거비와 노동비 같이 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주는 부분의 추세가 이번에 많이 완화된 점이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더욱 긍정적으로 결과를 해석해주는 측면도 있다는 점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서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장의 주인공 과연 누굴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로보로보 만나봤네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로보 주인공으로는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각 1.26%. 그런데 갈수록 짧은 시간 안에 이 상승폭을 좀 확대해가는 느낌 나오고 있네요. 4,025원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다시 한번 또 로봇 또 탄력을 받을 때가 금세 돌아왔네요. 자, 뭐 미국장이 이제 반등을 줬으니까요. 이제 로보로보 됐고 사실 뭐 꼭 로봇주가 아니더라도 지금 안 올라가는 섹터들에서 순환매가 좀 보이거든요. 오랜만에 지금 HBM도 움직이고 하이닉스 때문에 그리고 뭐 우크라이 재건도 움직이고 뭐 가상화폐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도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올라간 게 좀 덜하다. 올라갈 목표치가 있다 싶으면, 그러니까 매매는 그런 거예요. 매매라는 건
매수와 매도 합성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이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위험하면 안 하는 게 낫죠.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장이 떨어지고 있거나 미국 장이 어제만에 음봉으로 한 2% 빠졌다 그러면 뭐하러 매수를 해요? 그냥 놀면 되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종목들을 봤을 때에서 이미 막 급등해 있는 저 양자 컴퓨터를 쫓아가려면 겁나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2년 동안 보여준 게 미국장 올라갔다고 우리나라 급등하는 거 안 보여줬죠? 올라가서 쫓아가면 다 어떻게 됐어요? 며칠 뒤에 다 빠지고 물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간 거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덜 간 거. 근데 로보로가 좀 덜 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내에서도 시메스 지금 8% 올라가고, 하이젠 R&M 5% 올라가고, KNR 시스템 이것도 로봇 관련인데 6.8% 올라가고, 로보티즈 5% 올라가고. 그러니까 로봇주들도 움직이고, 뭐 자율주행도 움직이고, 양자 컴퓨터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어제 움직이고 오늘도 움직이고. 그러면 로봇주들도 좀 덜 간 것들은 단타로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아직 올라간 폭이 크지 않으니까 일단 저점 매수해서 짧게 끊어내면 지금은 괜찮지 않은 시장이, 뭐 우리가 뭐 폭등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까지 종목들이 지난주 목요일까지 코스닥이 900개, 1000개 빠졌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월, 화. 오늘이 목요일이죠. 어제까지도 1280개인가 1260개인가 빠졌어요. 코스닥이. 그래서 지금 벌써 5거래일 동안 지금 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데 좀 덜 간 애들을 찾아보면 된다. 그래서 로봇주에는 얘가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따가 종목들 더 살펴볼 텐데 가격 전략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 오늘의 매수가는 과연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 표적 종목 현재 상황들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1월 6일 라운시큐어 2,205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1월 7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155원, 그리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일한 종목 만나봤고요. 2,200원 선에 공략을 해봤습니다. 7일 기준으로는 11.4%의 두 자릿대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8일 기준으로도 9.1%의 폭발적인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이틀 연속 성공했고요. 또 9일 모트렉스, 10일도 모트렉스였습니다. 각각 1,240원, 또 1,500원 선에 만나보게 되면서 6%의 상승률, 또 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4거래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네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1월 13일 슈어소프트테크 5,5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4일 모트렉스 1,400원에 만나봤는데 2.7%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또 성공적인 그런 결과 보여줬고요. 또 15일 엑세스바이오 5,75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 엑세스바이오 다시 한번 좀 진압키트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떴었을까요? 매수가 도달하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이 새로운 추가 전략 이어서 만나볼 거고요. 또 오늘의 로보로보, 이 오늘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보시죠. 자, 어제 CPI 지수 때문에 좀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 좀 준 게 조금 아쉽네요. 그냥 가격 들어올 게 살 걸 그랬나 봐요. 왜냐면 지금 미국 시장이 저렇게 반등을 주면 종목들이 순환하거든요. 뭐 폭등은 뉴스가 나와야지 폭등을 하는 거고, 얼마가는 조금씩 움직여요. 3%는 간단히 올라올 것 같은데 가격은 안 돌아왔으니까.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종목들이 이슈가 만약에 이게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율주행이다. 그럼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HBM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차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차트에 지금 이슈가 일로 들어오면, 근데 없잖아요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얘가 안 가는 것뿐이지 빠질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 근데 지금 랩지노믹스도 비슷한데 지금 잠깐 움직여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급등은 없어요. 그냥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살짝 움직이는데 전반적으로 이쪽은 조용합니다. 녹십자, MS, 수젠텍,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뭐 시젠, 나노엔텍, 오상자이에 뭐 등등 진단키트주들 많죠. 근데 한 일주일 전 기사 찾아보면 약국의 그 약이 품절 내지는 모자르다라는 기사가 일주일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은 약이 많아졌느냐 아니면 뭐 물량 공급이 됐느냐, 그런 기사는 없어요. 여전히 모자랄 겁니다. 근데 독감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보면은 주변에 콜록콜록 거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가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딱 뜨면 갑자기 팍 하고 움직이죠.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뭐 호흡기 질환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이슈가 나오면 그걸 생각해서 그냥 저점 매수 해놓는 거죠. 안전하게 할 거면 또 저는 갖고 나올 텐데 오늘 이슈가 없어서 안 갖고 왔어요. 만약 오늘 뭐 중국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독감 환자 지금 뭐 비상이다 어쩌죠 기사 나왔거나 하면 지금 뭐 해열제가 부족하다 아니면 뭐 호흡기 질환이 지금 오늘 막 이렇게 기사가 나왔으면 얘기할 텐데 지금은 정치적인 이슈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지금 그 체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슈가 지금 많기 때문에 제약주 이슈가 안 나오는 건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설 명절도 다가오니까 전후로 해서 또 독감 환자 또 늘어나면 또 이슈 나오면 그때 생각해서 차트가 이쁘니까 차트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가 이쁘니까 바닥 주잖아요. 근데 가격은 안 돌아와서 안타까운데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은 어쨌든 간에 한 번씩 움직이니까 혹시나 가지고 있다면 왜냐면 제가 작년에 많이 얘기했죠.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해가지고 뭐 랩지노맥스도 얘기했지, 그다음에 뭐 휴마시스도 얘기했지, 뭐 엑세스바이오 다 얘기했어요. 시젠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막 급등했는 건 양자 컴퓨터 굳이 가격 안 내려왔는데 쫓아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갖고 있다면 올라오니까.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파미셀. 이건 그냥 수익 많이 난 거 그냥 자랑용이에요. 그냥 77%, 78% 올라와 있는 거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여러분들 의미 없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좀 전에 봤죠? 최근에 올라왔을 때 이거 이전에서 30%까지 물렸다가 15% 수익 났다가 안 팔았으면 다시 또 올라옵니다. 잘 팔아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다시 모양 만들잖아요. 이 앞에 거래 강하게 실리고 거래 실렸죠? 확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뭐 조만간에 여기서 모양 잡고 N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튀는 거 이런 식으로 튀는 거니까 혹시나 갖고 있거나 못 팔았거나 혹은 노리려는 사람들은 관심 종목에다 잘 놓고 뉴스가 나와서 갑자기 수젠텍이 상한가를 간다 아니면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간다 뭐 시젠이 상한가를 간다 뭐 그러면서 하여튼 뭔가 기사가 나오면서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이 갑자기 확 움직이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나 쫓아가든 뭐 그거는 그때 가서 근데 지금은 그냥 양호하다 정도로만 어쨌든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갖고 있다면 안 팔았다면 자 다음은 시젠 이것도 모양 똑같이 생겼죠. 다 쌍둥이입니다.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시젠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움직일 때도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양호합니다. 시젠도. 그러니까 노리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노리려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분할 매수, 천천히 매수 해도 되고 제가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원래는 노리려고 그랬었는데 이 떨어질 변동성이 크니까 한국 첨단 소재 기준으로 자 원래 이 주 후반 바로 지금 주 후반이잖아요. 오늘 목요일 금요일 이쯤에서 한 3,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물린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겠지만 노리려는 사람들은 3,000원까지 떨어지면 이거 공략하게 되면 20%가 공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략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들도 그렇게 해서 공략을 한번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어제 미리 얘네들이 CPI 지수 앞두고 급등하는 바람에 놓친 거죠. 근데 기다리면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가면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안 물리잖아요. 안 사면 깨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시젠도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매는 그런 겁니다. 뭐 기업 내용, 실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매매인데. 매매는 뭐 내일 당장 뭐 내일 뭐 이후에서 급락이 나오더라도 오늘 들어가서 먹을 수만 있다면 그냥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폭만 보이면. 먹을 폭이 보이면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10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10월 30날, 31일 날 연속적으로 줬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들어가기 전에 뭐 HBM 얘기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반등을 강하게 주니까 올라가겠지 하면서 줬는데 워낙 우리나라 장이 11월 달, 12월 달 안 좋았잖아요. 미국은 신고가 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맨날 떨어지고 기억나죠? 그래도 그때 당시 여러분들 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완전 바닥에 있고 이 정도 빠졌으면은 물려도 이런 애들은 올라올 수 있다. 물려도 올라올 수 있는 애들. 왜냐면 하이닉스 때문에. 하이닉스는 그래도 HBM으로 좋으니까. 그래서 물렸었어요. 10월 31일이라면 물렸던 종목입니다. 물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렸습니다. 물렸는데도 올라오죠. 왜? 바닥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물리더라도 이슈가 있고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저는 반도체의 하나마이크로를 얘기했다면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애들을 그러니까 의료 AI, 인공지능을 결합한 혹은 신약 관련주 그러니까 바닥에는 저는 제약바이오가 하나마이크론처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려 있거나 혹은 수익이 났는데 안 팔았거나 지금은 크게 물린 거 없을 거예요. 랩지노믹스라든지 엑세스바이오라든지 제가 9월달, 10월달, 11월달 추천을 했었잖아요. 그때 갖고 있는 사람은 수익이 최근에 많이 났다가 못 팔았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면 하나마이크론 좀 움직일 거라서 하나마이크론 이것도 한 20% 넘게 물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19%, 그다음에 31일 기준으로 20%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면 30%, 40%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 이슈가 나올 것들, 안전한 것들. 그거는 저는 그쪽의 최고봉은 근데 반도체는 이제 치킨 게임이 올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반도체보다 더 좋은 쪽을 저는 제약바이오로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여름에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자 이런 것도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로봇 관련주 로보로보 매수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보로보 자 차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 패턴이죠. 자, 현재 가격 4,040원인데요. 이 정도면 공략해 볼만. 근데 조금 떴네. 뭐 따라붙지 말고요. 따라붙지 말고 지금 로봇주들이 막 다 폭등하면. 따라붙을 필요 있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가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밀리면 자율주행도 올라갔다가 밀리면 그냥 싸게만 사주면 돼요. 일단 4,000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쪽이 조금만 흔들리면 시메스가 한 6%, 5%대로 흔들리면은 아마 4,000원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럼 안전해요. 그럼 4,000원으로 공략하면 차트를 봤을 때 여기 61선을 지지를 해주겠죠. 뭐 지금 시장 급락하는 장 아니니까 그러다가 한번 튈 겁니다. 그래서 튀면 그냥 5%, 10% 나올 거예요. 그래서 3% 이상 나오면 매도 타이밍 잡아주면 되고 바닥 줍니다. 바닥 주고 쫓아가지 말고 그냥 바닥에서 거래 실렸으니까 거래도 실렸고 쭉 빠져있는 종목이고 뭐 N자형으로 올리든 박스권 고점으로 붙은 61선만 지지가 되면 지금 다른 애들은 5%, 8% 올라와 있는데 좀 늦게 움직이는 것뿐 한 며칠 더 행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한 4,0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서 튀면 매도. 매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매매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게 8%네요. 4,400원이 10%, 4,440원이 10%. 4,000 하여튼 5에서 10% 정도 폭은 간단하게 나오고 그다음 로봇주 이슈가 크게 터지면 일로 돌파가 되면 그때는 더 큰 수익이 나오고 하는 종목인데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오늘 로보로보 말씀드렸으니까 쫓아가지 말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보로보 매수가는 4,000원에 만나봤고요. 저희는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종목 상담 창구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바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챙겨서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DS테크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가 1,466원에 20%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0.07% 약하게나마 눌리게 되면서 1,429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MDS테크입니다. 상당히 좀 고점 라인에서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래도 시장이 좋으니까 조금 더 가줄지 아니면 좀 되돌림 다소 나올지 걱정 참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선택해볼까요? 어제 미국장이 떨어졌으면 얘도 조정받아도 다시 싸게 사거나 싸게 밑에서 추가 매수하거나 하는 전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국이 5일선 안착에 그쪽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매매하는 애들은 좀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지금 자율주행 강하잖아요. 로봇줄도 나쁘지 않고 IT 섹터도 하이닉스 강하고 그러면 저항 라인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일단 1,500원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고민하고 있는 자리인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돌파 가능성도 있다. 근데 지금 매수 단가가 1,466원. 조금 물렸죠? 욕심내지 말고 지금은 욕심을 내려면은 뭐 1,000원에 샀을 때는 욕심을 낼 수 있어요. 절반 팔고 절반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근데 물려 있는 자리에서는 크게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팔았는데 얘가 더 움직이면
다른 거 자율주행차 다른 거 공략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일과 모레 사이에 갑자기 미국 시장이 또 흔들리게 되면 먹을 때 팔았었어야 되는데 내려오면 다시 사야 되는데 물려가지고 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매매는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단순합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끌고 가는 전략은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좋은 얘기 나오니까 계속 좋을 것 같죠. 그러다가 좀 시장 지난 다음에 갑자기 트럼프가 안 좋은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오거나 떨어지게 되면 뭐 또 여러분들은 그러겠지. 역시 우리나라 장은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얘기가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지 말고 기준은 그냥 올해는 그냥 계속 매매를 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워놓으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근데 올라올 때 팔았는데 이거 수익 날 때 조금 먹고 팔았는데 내려오면 다시 사면은 땡큐인 거죠. 근데 팔았는데 급등이 나온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쨌든 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거 하면 되죠. 뭐 얘만 급등 나오는 거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1,500원에서 1,700원 사이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한번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32,000원에 말씀을 주셨고요. 15% 보유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금 시각 주성 엔지니어링 바로 흐름을 보자면요. 이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라 그런지 역시나 3% 이상 강세 보이면서 35,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정관이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보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네요.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장이 신고가를 갈 거라고 계속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도 마찬가지죠. 신고점을 또 갈 거다, 또 갈 거다. 그럼 우리나라도 갈 것이다. 그리고 작년 9월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그 조사 기관인 트랜스포스에서 좋게 전망을 했다가 10월 달, 11월 달에 갑자기 전망을 거꾸로 잡았어요. 기사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왜 거꾸로 잡았더니 이제 중국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때서부터 반도체가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아마 그때쯤에서 삼성전자 위기설 막 나오고 내부에서 막 이런저런 문제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심각하구나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그걸 이미 다 눈치채고 다 돈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서는 작년에서 어쨌든 저도 여름 전까지만 해도 8월 달, 7월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굉장히 밝게 보고 인공지능과 같이 가는 미국이랑 같이 가는 정말 좋게 봤는데 이런저런 이제 기사들 뉴스들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지금 매매 전략으로 다 바뀐 겁니다. 이미 이 얘기는 작년에도 그러니까 작년에 봤자 이제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의 전략이에요. 작년 뭐 1월 달, 2월 달 전략은 무조건 가져가는 거 전략이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도 신고점 간다 전략이었어요. 작년 1월 달에서 7월 달 전까지만 나라더러 차트 보면 이거 넘어간다, 크게 간다 이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11월 달, 12월 달 가면서 하여튼 안 좋은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매매해야 돼 얘도. 현재 가격도 지금 박스권이죠. N자 목표치 준하는 자리고 37,000원, 4만 원 다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분할 매도 하세요. 분할 매도 하면서 가시고 또 조정 받으면 또 사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 매매로. 그래서 지금 박스권 저점이 일단 1차는 3만 원, 2차는 27,000원, 3차는 25,000원, 4차는 22,000원. 딱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여기에서는 분할 매수하는 영역이고 지금서부터 35,000원부터 4만 원까지는 분할 매도라는 자리고. 그래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지금 유리기판 얘기들이 좋게 나오니까 저런데 저러다 유리기판 얘기도 슥 조용해지면은 또 조정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분할 매도. 지금 좋은 분위기 좋을 때 분할 매도. 뭐 지수가 갑자기 뭐 3,000을 돌파하고 4,000 가고 그러면 제 얘기는 무시해도 돼요. 근데 지수가 뭐 얼마나 가요? 오늘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지수는 정말 쥐똥만큼 가죠? 뭐 이 정도밖에 안 가잖아요. 코스닥, 코스피 뭐 넘어가질 못해요. 약하다는 거거든요. 이거 왜 여기밖에 못 갑니까? 빨리 돌파해갖고 이쪽으로 쭉쭉쭉 뻗어주면서 돈들이 막 들어오면서 조 단위로 막 외국인들이 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종목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매매하라고 하는 거예요. 확 올라갔다가 또 다른 데도 순환하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분위기 좋을 때 분할 매도했다가 나중에 조정받으면 또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0원, 거의 2만 원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네요. 1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이 주가 흐름 바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현재 약간은 조금 아쉽습니다. 2.56% 상승불 켜면서 16,000원 선에 거래가 되곤 있지만요. 이 차트 주가 라인을 지금까지 보자면요. 이 친구가 이 새내기 중에서는 거의 대표격으로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출격을 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그런 것 치고는 현재 차트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다소 밀려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짜볼까요? 제약주네요. 제약주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한번 내용 한번 보겠는데 내용에는 뭐 혁신 신약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다. 위산 유발 소화기 질환 항암 분야 이쪽을 하는 신약 관련주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19,900원이면은 여기죠. 저점은 여기죠.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돼요. 지금은 추가 매수가 되는 자리. 추가 매수했다가 깨지면 버티는 게 아니고 손절. 저점 깨지면 이게 14,900원 깨지면 손절. 추가 매수 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추가 매수한 자리는 만약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하면 14,900원 깨지면 손절.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박스권 매매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욕심내지 말고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저점 깨지면 손절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바닥을 친 모습은 아니에요. 여기서 오일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제약주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약주들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반등을 주고 있는 게 뭐 많이는 아닌데 뭐 녹십자부터 뭐 몇 개 플러스 3%대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니까 제약주도 순환하겠죠. 얘도 이제 순환할 걸 기다려서 오늘 예측적인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YJ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1.64%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아직까지는 13,100원 선으로 아직까지는 좀 손절가에 해당이 되는 그런 구간이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13,100원이면 이제 한 번만 올라오면 되는데 차트 볼게요. 거래가 없는 거는 아쉽지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박스권 저점에서 종목들을 한 번씩은 들어 올립니다. 확 올라가는 거는 거래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고 13,000원에서 14,000원 박스권 고점까지는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매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유 가능합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밤 M7 중에서 단연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역시 테슬라였죠. 테슬라를 보면서 역시나 좀 미국장이다, 역시나 나스닥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테슬라가 요새 호재가 정말 많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간밤 새롭게 추가가 된 악재만 하더라도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웰스파고가 이날 분석 노트에서 테슬라에 대한 비중 축소, 매도죠. 이 의견을 재확인했었고요. 또 머스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여기서로부터 이 트위터 인수 관련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이상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 CPI 관련 호재도 있었지만요. 거기에 플러스에 더해서 총 4가지의 호재가 더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Why Tesla is climbing today? 왜 이렇게 테슬라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하게 올랐느냐? 자, 보시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제가 종전에 이번 주에 설명을 이미 드렸던 건데요. 간단히 보자면 Strong demand in China reported for the new Model Y. 새로운 이 모델 Y의 신차 주니퍼라고 하죠. 이 주니퍼가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몰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사전 판매를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5만 대가 넘는 주문이 밀려 들어왔는데요. 이 모델 Y의 지난해 중국 판매량이 약 48만 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전 판매 하루 만에 이미 한 달치가 넘는 주문이 들어온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Morgan Stanley places $800 bull case price target on Tesla. 이 모건 스탠리가 bull case,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강세 시나리오,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강세장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800까지 높여 잡았다는 소식도 월요일 날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1월 15일, 바로 어제죠. 이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기존 $270에서 $325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같은 날 RBC 역시 $313에서 $440까지 무려 $120 이상 높게 잡았네요. 또 여기에 교통부 장관 지명자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청문자가 언급을 한 점도 영향을 줬고요. 당연히 플러스 요인으로 꼽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 금리 인하 모든 기술주에 있어서 호재지만요. 특히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고가 라인 차량 매출에 크리티컬한 플러스가 됩니다. 이 미국인들 대부분이 차를 살 때 신용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10년물 금리가 5%에 근접할 때 불과 이틀 전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딜러샵에 가면요. 자동차 대출 금리가 8%에 달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차를 잘 구매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대출 금리가 금방 내릴 것이란 호재가 들려왔으니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높아졌겠죠. 전문가님, 정말 호재가 악재를 압도하는 테슬라가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이런 소식 속에서 전문가님만의 목표 주가 얼마로 잡아주실까요? 자, 일단 어제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저항대에서 흔들려서 이제 내려오면 싸게 사는 전략이었는데 거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차트를 보고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종목들이 지금 돌파가 나오거나, 근데 얘는 모양이 그래도 이쁜데 나머지들은 그렇진 않아요. 뭐 알파벳, 구글 같은 애들 보면은 여기 이런 애들 보면은 일단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쪽까지는 그 모양이 이쁜데 이게 변동성이 좀 심한 애들이 있어요. 차트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 애플도 모양이, 오이설 이탈이 안 나오고 오이설 안착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흔드는 모습이 어느 쪽이었는지 지금 이게 다 좋네요. 어제 흔드는 모습은 저쪽이고 이쪽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얘도 오이설 안착이 나왔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이설 안착에 양호한 모습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들도 반등의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봐서는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도 매매하는 데는 이제는 괜찮다. 대신에 매매로 봐라고 말씀을 드렸지. 저거 또 움직였다가 또 흔들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무서워가지고 매매를 못하거니 뭐 이런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공개 방송을 하면서 지금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 우리나라 5거래일 동안 못 갔어요.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코스닥 종목들 1000개씩 빠졌거든요. 어제도 1200개 넘게 빠졌고 매일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매매할 것들이 많아요. 굳이 꼭 그 양자 컴퓨터 안 달라붙더라도 지금 매매할 종목들이 지금 패턴들이 많으니까 다시 매매로 공략을 해줘야 돼. 언제까지? 저것들이 다시 흔들릴 때까지. 그래서 지금 테슬라만 보면 지금 차트를 이제 분석을 하면 어제까지는 저항에 걸렸단 말이죠. 저항에 걸렸으니까 저항을 걸리고 저점이 깨지고 내려오면은 여기서 사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돌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돌파가 됐다라는 것은 저점, 여기 고점. 얘도 박스권으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차트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으니까 그게 확정적으로 나오려면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흔들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 못 해먹겠다.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으면 기술주들이 하락엔자로 이렇게 떨어졌겠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하락엔자, 상승엔자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변곡점에서 갈 건지 떨어질 건지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만약에 떨어졌으면 뭐하러 사요? 더 현금화해 놓고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밑에서 싸게 사면 되는데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 상방으로 틀었잖아요. 변곡점은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뭔가 변화가 나오는 자리를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상방향으로 틀었으니까 그렇다가 제가 뭐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좋고 우리나라 시장도 엄청나게 좋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방향으로 테슬라가 틀었으니까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없는 사람들은 아쉽지만 내려오기를 더 기다리면 또 내려올 거예요. 뭐 머지않아서 또 고점 치고 또 떨어지면 또 싸게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계속 올라가면 보유자들은 좋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얘가 올라가면 아까 보니까 구글이라든지 이런 애들 얘는 못 사고 엔비디아라든지 여기서 전저점 다 매매가 되는 거죠. 여기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요거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하고 이것도 매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찾으면 종목들 많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도 이 저점 깨지면 공략해야지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애플도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지지하죠. 양봉 떴죠. 그럼 이것도 여기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매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자리를 노리려면 그렇잖아요. 미국장이 빠져야 싸게 사는 자리가 나오죠.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근데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CPI 지수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으니 예상보다 예상치 부합 내지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전월 동기 대비도 증가는 하고는 있지만 예상치보다는 지금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면 금리 인하도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 속에 움직이는 건데, 이 말은 또 바뀝니다.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바뀌기 전까지는 매매하기는 지금 당장 좋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주구장창 올해 내내 너무 좋으니까 미국 시장은 쉬지 않고 맨날 올라간다? 그러다가 한 달 뒤, 두 달 뒤, 뭐 빠르면 일주일 뒤 저쪽에서 안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얘기를 갑자기 뒤바꾸는 얘기 나와가지고 시장이 확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당했다고 또 그렇죠? 울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시장만 보고 살 수 있는 자리냐 없는 자리냐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이고 우리나라 주식도 자리대가 좋아요. 지금 눌러나갔고 지금 드론주들도 막 움직이네요. 드론주들도 움직이고, 양자암호는 저렇게 뜰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하죠. 오늘도 한 3번, 4번 얘기하는데 뜰 때는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뜨는 거. 의료 AI 자리 좋습니다. 의료 AI 관련주들 자리 좋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의료 AI 움직이고 그다음에 저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도 자리대가 좋아요. 이슈가 지금 없어서. 이슈가 있긴 있는데 그 며칠 전인 기사고 다시 이슈가 안 나와서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이슈가 뭐 가상화폐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남북 경협주들도 얘기가 있잖아요. 김정은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호재도 있고. 그러니까 차트가 바닥에 있으면 일단은 덜 떨어지니까 결론은 지금 매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제까지는 보수적으로, 어제까지는 뭐 수익 난 거 있으면 현금화 해놓고 혹시나 흔들릴 수 있으니까 덤비지 말고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저점 매수만 노리거나 하는 거였지만, 오늘은 약간은 이제는 편해졌으니까, 미국 시장이 올렸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단키트 관련주,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의료 AI 관련주, 뭐 드론 관련주, 이쪽 애들 뭐뭐뭐 차트가 어떤 게 이쁜지 여러 가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게 다 살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잠시 뒤에 공개 방송 할 거니까 11시 합니다. 11시 하니까 들어와서 보시고 매매하면 돼요. 매매하면 간단하게 수익 나면 또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다음 장이 또 안 좋아졌다 싶으면 또 현금했다가 더 떨어지면 기다렸다 또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올해는 계속 그런 매매 시장입니다.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키트, 자율주행, 로봇에서 드론까지 정말 봐야 할 섹터가 너무 많은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 11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3가지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코스피가 박스권 매매 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 테마주 순환매 장세 오늘도 여전합니다. 오늘 장에서의 표적 종목은 로보로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저희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차고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